안녕하세요. 복스타 난리입니다. 지난 회에 간절하게 부탁드려서 그랬을까요? 구독자가 금방 조금 늘어서 빨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첫날인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 집, 나무, 사람 테스트 중 나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블루스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덜 피곤하실 테니까 지난번에 집 그림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네, 오늘은 블루스님이 자신 있다고 한 나무 그리기를 해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네. 지금 제가 A4 용지 하나를 드렸는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전 세로로 할 거예요. 아, 세로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두시고 네. 이번에도 잘 그리시기보다는 가능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무를 자세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 그림에 열정이 있어요. 잘 그려야 열정이 돼요.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보다 꼼꼼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무에 가깝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네. 지우개도 함께 드릴게요. 네. 그려요? 네. 네. 일단 네. 왜 놀라셨어요? 뿌리 부분을 너무 강하게 그린 것 같아요. 밑에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놀랐어요. 왜요? 과도하게 큰데요, 지금? 큰일 났는데? 이렇게 크게 그릴 생각은 늘 없었는데. 과도하게 크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위쪽이 잘렸네요. 네, 너무 크게 그렸어요. 여긴 상상의 나래로 보면 돼요.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네. 가지가 네. 아주 딱딱 있어요. 여기에 네. 새를 그려야 되는데. 새요? 네. 새가 왜 고양이처럼 생겨가죠? 네, 아무튼 새가 있어요. 네. 새같이 안 보이죠? 잘 모르겠으니까 새라고 써주시죠. 얘는 새예요. 네. 예. 쟤는 새고요. 네. 여기 아하. 왜요? 딱정벌레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딱정벌레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딱정벌레라고 써주세요. 네. 그림에 일가견이 있고 관심이 열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딱정벌레를 표현을 못하겠네요. 보신 적이 있어요? 딱정벌레? 저는 없는데.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빨갛게. 그러면 상상하지 않고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그려주세요. 아무튼 여기 꽃을 그려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기 꽃밭이에요. 꽃밭. 밑에 꽃밭도 있어야 돼요. 그림이 우선 나무에 집중을 해주시면 난해하네요. 예, 나무는 다 그렸는데 진단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렸는데 세부적으로 그려달라니까요. 세부적으로요? 네. 나무 있고. 나무 종류가 어떤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타너스 정도 되나? 과일나무예요? 뭐 버드나무예요? 아니면 뭐 상록수예요? 낙엽수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타너스예요. 플라타너스 나무? 네. 플라타너스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그런가요? 네. 아무튼 왜 되게 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드리 네. 큰 나무예요. 네. 약간 제가 볼 때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같은 느낌인데 그럼? 그쵸. 플라타너스가 아니구나.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네,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나무예요. 쭉쭉 뻗어 큰 아주. 네. 여기 안 보이잖아요. 너무 커서. 네. 뿌리는 어때요? 뿌리가 지금 되게 크잖아요. 네. 이렇게 쫙 뻗어 나가서 네. 뿌리가 있는 그 위쪽에 또 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음. 그쵸.
나무가 이 정도는 돼야죠. 더 뭘 그려야 돼요? 예, 조금 더 고심해서 나무를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네. 이게 나무죠. 뿌리. 여기 꽃. 이끼도 살짝 껴있고. 이끼도 표현을 해야 돼요. 나무를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 심플한 걸 좋아하는지라. 그러면 지금 나무 색깔이 네. 초록인 거예요? 초록 색깔이죠. 네. 여긴 초록 색깔이죠. 네. 여기 이끼도 살짝 껴있어요. 네. 딱정벌레 하나 있고요. 네. 새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새 같지는 않은데. 네. 새같이 그려주세요. 그림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 열정만 있고 능력은 없으신 건 아니죠? 능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표현이 그래요? 아니요,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딱정벌레도 심심하겠네. 한 마리 더 그려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딱정벌레인지 한자인지 알 수 없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무 그림, 블루스님과 나무 그림 그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블루스님이 그린 나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루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나무 그림 해석을 해볼게요. 나무는 우선 자아상을 의미하는데요. 의식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인 심리적, 신체적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나무 그림에서 해석은 먼저 전체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그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성숙도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지면에 있어서 나무의 크기, 그리는 순서, 위치 등이 중요하지만 모든 해석은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맞춰나가는 것은 아니니 그리는 이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 늘 강조드립니다. 우선 크기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블루스님은 집을 종이에 꽉 차게 그리시더니 얼마나 크게 그리고 싶으셨으면 이번 나무 그림은 용지를 넘어버렸네요. 이렇게 나무가 용지를 넘어가거나 단절된 느낌이라면 생활공간 이탈 욕구, 회피 욕구, 적대적인 관계와 더불어 통찰력이 부족함을 상징하는데요. 블루스님 같은 경우엔 좁은 생활공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용지를 넘어서진 않았지만 큰 나무를 그렸다면 자기 확대 욕구, 현실적 활동에서 만족을 얻으려 함을 반영합니다. 이제 너무 작은 그림은 지난 집그림 영상을 보셨다면 짐작하시겠죠? 열등감과 무력감을 나타내고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은 자기 방어, 자기애가 강하고 내향적이며 감정을 억제하고 두려운 게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을 그리셨다면 외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나 경솔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나의 심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블루스님은 줄기부터 시작해서 잎사귀 순으로 나무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일 뿌리부터 그렸다면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렸거나 통합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잎을 제일 먼저 그리셨다면 마음의 안정성이 없고 표면적인 허영과 허식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선으로 그리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인정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무를 그린 후 땅을 선으로 그렸다면 행동에 있어서 처음에는 침착하지만 곧 불안해지며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린 나무의 종류별 심리 상태를 알아볼까요? 우선 소나무처럼 항상 푸른 상록수를 그리셨다면 자신을 활력 넘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삽목을 그린 경우는
달성 욕구가 강하고 자기를 통제하며 질서정연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블루스님의 경우에는 플라타너스인지 메타세콰이어인지 상록수는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질문했을 때 푸른 나무라고 한 것을 보면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를 그렸다면 외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버드나무와 같이 밑으로 처지는 나무는 내향적이며 폐쇄적인 경향으로 자기 주장이 적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오래된 고목나무는 열등감, 무력감, 우울감, 죄책감을 나타내며 폐쇄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신경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그런 환자에게서 자주 보여질 뿐 아니라 특히 성범죄자가 적절한 성욕의 대상을 이탈할 경우 고목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크리스마스 나무를 그린 경우에는 의존 욕구가 강하고 사과나무 등 열매가 있는 나무를 그린 경우는 성인일 경우 미성숙한 상태, 아동일 경우에는 의존 욕구나 애정 욕구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루터기만을 그린 경우 병이 있거나 성적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넷째, 나무 기둥인 줄기 부분이 내포하는 의미를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줄기 부분은 그리는 이의 성격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덧칠을 많이 했다면 심리적 불편감을, 구멍이나 옹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큰 줄기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나 실제로는 약한 자아의 보상 심리로 표현되거나 공상면에서의 공격 상형을 나타내는데요. 블루스님의 줄기도 큰 편이잖아요. 블루스님의 경우는 본인의 작은 체구를 이렇게 그림에서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줄기의 윗부분을 둘 이상으로 갈라서 그리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혼란감, 자기 분열감을 시사합니다. 꼭대기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줄기를 그리는 경우에는 약화된 활력을 의미하며 줄기의 짙은 음영은 만연한 불안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이번엔 가지를 살펴볼게요.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적응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조화롭고 조직화되게 형성된 가지들이 균형을 이루며 활발하게 자라는 게 일반적인데요. 블루슬님처럼 위로 뻗어 올라간 가지들은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데칼코마니처럼 좌우 대칭이 아주 뚜렷한 가지는 세상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감을 느끼고 있지만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통제감을 얻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융통성이 좀 떨어지거나 경직된 경향을 보입니다. 커다란 줄기에 격가지를 많이 치는 경우 환경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나타내며 가지 끝이 예리하게 창끝처럼 그려지는 경우에는 비판성과 감수성이 강하며 적의와 공격적 충동이 강함을 상징합니다. 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기력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뿌리는 자신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뿌리의 강조는 보통 미성숙이나 과거에 고착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과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 뿌리를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면을 그려놓고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이는 것처럼 그리는 경우에는 현실 검증력이 장애일 가능성이 있으며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그린 경우에는 내적인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그린 동물들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동일시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때로 옹이나 구멍 안의 동물은 일시적인 퇴행을 통해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리는 경우에는 따뜻한 곳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블루스님처럼 밖으로 뻗은 가지에 그린 경우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블루스님께 자유를 많이 주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내 그림의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HTTP의 마지막 단계죠. 사람 그리기를 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